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인 긴장감,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또 거시 변수 속에서도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매수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같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 시장 개장 이후에 더 공격적인 매수세가 나왔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확대가 나타나면서 이번 반등이 단순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 수급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반등이 찐 반등인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톱10 코인과 티어별 전략을 분석한 2016 크립토 생존 전략 리포트를 많은 크롱님들께서 이미 받아보셨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크롱님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와 거시경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미국에 협상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누그러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한 지표들도 몇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와 ISM 비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50을 상회하는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20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고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보고서에서도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약화가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제는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물가 부담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한 경기 성장을 보고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식지 않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도하는 흐름들이 증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경계심이 확산이 됐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CME 패드워치 툴에서도 원래는 6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지금은 6월 달까지도 금리 동결 전망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내 2회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고 9월 달과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은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순유출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올해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견조한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로 22% 하락을 했고 고점 대비로도 약 50%가량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기관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됐다는 점은 단기 가격 변동성과 별개로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게 보면서 꾸준하게 수요를 유지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더 월등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그 단서를 찾아보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테이커들의 매수 볼륨을 한번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여러 거래소에서 공격적인 시장 매수가가 들어오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테이커 매수 규모가 단기간에 1억 2천만 달러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는 테이커들이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에 매수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지정가 주문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가로 적극적으로 물량을 매수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강화나 기관 작업 유입 신호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시각 동안에 중앙화 거래소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약 2.8만 비트코인이 빠른 시간 내에 순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 이후로 1일 규모로는 최대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래소에서 물량을 갖다 뺀다는 것은 장기 보유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이 유출이 또 많은 부분들이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실제 투자자 매집 부분도 반영이 됐겠지만 거래소 내부 자금 이동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이 지표 자체만으로는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생상품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던 몇 시간 사이에 비트코인과 또 주요 알트코인까지 해서 파생상품 미결제 악정이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7억 달러를 돌파해서 최근 30일 내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결제 악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포지션이 유입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시간 동안에 펀딩 레이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뚜렷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방 이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펀딩 레이트가 강하게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즉 숏 포지션이 늘어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미결제 악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격이 중요한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숏 포지션이 쌓인다라는 것은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롱숏 계좌 비율 자체도 줄어들고 있으면서 숏 포지션 우위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레버리지가 확대된다는 것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지만 숏 포지션 축적까지 동반된다는 것은 오히려 상승 모멘텀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제가 차트로는 공유드리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4주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풀옵션이 콜옵션보다 10% 높은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상승 베팅보다 하락 위협 방어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 옵션 거래라는 측면에서는 기관들이 신중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다가 비트코인 공급의 약 43%가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본전이라도 찾자라는 심리에 탈출 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들을 회복할 때 이 잠재적인 매도세를 얼마나 수요가 잘 흡수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76K를 핵심적인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 구간이 그 중요한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입 단가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수준을 돌파할 경우에 비트코인이 80K대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구간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는 지지부진한 또 횡보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표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70K를 회복을 했는데 이 70K 하단으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무려 23만 BTC가 이 구간에서 거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겪더라도 이 구간을 즉 70K 상단을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상승 모멘텀에 여전히 힘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저항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65K 구간에서 더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조정 국면에서 70K를 지켜내야 되고 76K를 회복해야지 더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 퀀트에서 공유한 모멘텀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90일 시장 가격 대비 실현 가격 기울기 오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마이너스 3.22에서 플러스 0.07로 순식간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수로 전환이 된 건데요. 이 얘기는 최근 강한 매도 국면 이후에 단기 매수 모멘텀이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는 국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실현 가격 대비로 월등하게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70K를 회복했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가 매수 우위로 올라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65일 장기 모멘텀 지표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0.2로 음수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회복 신호는 나타났지만 장기 상승 추세까지 전환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들, 그 전망들이 치열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비트코인 반등에는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 가능성과 이란과의 조기 종전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 증시 대비로 더 강하게 반등한 배경이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다른 자산 대비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가
더 컸던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헐값에 매도한 것을 대형 자금, 즉 기관과 주요 주체들은 강하게 축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반등이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전형적인 시장 구조가 포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베이스 CEO와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재차 밝히면서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포지션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3K를 돌파하면서 약세장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분석들이 일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락 국면이 이제 종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반등이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트랩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옵션 시장에서 기관들의 움직임과 또 매도 물량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다. 특정 구간을 넘어설 때 탈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70K와 76K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즉 예측보다는 대응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캐나다 대형 은행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XRP를 포함한 멀티 암호화폐 ETF를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은 요 소식인데요. 크라켄이 연준의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즉 연준의 마스터 계장 승인을 받아서 핵심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성과는 암호화폐 기업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고 전통은행과 동일한 결제 레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금융 인프라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시장 구조 법안까지 공식적으로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이 큰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CV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바이낸스 파이어 차트 상으로 75K에 빠르게 매도벽이 급조가 되고 있습니다. CVD 지표 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체들이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전체 주문량에서 매수세가 매도세 대비 월등하게 우위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장기적인 지속성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바이낸스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이 트레이더들이 더 주를 이룬다면은 코인베이스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미국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기관 진입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가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강하게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이낸스에서도 많은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낸스 대비로도 코인베이스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관들은 더 강하게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상승 흐름이 미국 기관 자금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들이 꾸준히 양수 영역에서 이어지고 더 강하게 반등세를 보일수록 가격의 상승 탄력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73K를 하회해서 72.6에서 7K 정도 구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대략적으로 9%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고 22평선과 70K를 강하게 돌파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강조드렸듯이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70K를 지켜내고 76K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일본 기준으로 52평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스트래티지 평단가 회복 이후에 52평선까지 회복하고 20과 52평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포착이 됐을 때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과 월봉 기준으로도 아직까지는 중요한 이평선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유의미하게 반등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58.5%대에서 3일 동안에 급등하면서 59.7%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 주도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 수혜가 알트코인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 이후에 만약에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으로 이제 자본의 흐름이 더 강하게 옮겨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중요한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앞으로도 박 작가와 함께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2026 크립토 생존 전략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신 크롱님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